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신 답사해 드림. 자, 오늘은 김종률 아카데미 대답해가요. 보시다시피 다세대 주택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주택 투자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 아파트도 안 하는 제가 빌라 투자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빌라, 이 다세대 주택은 좀 뭔가 색다릅니다. 그래서 와봤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예, 용인의 이동 남사 공공주택지구 안에 들어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수용보상 받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우리 김종률 아카데미의 이은혜 팀장님을 모시고 나왔는데, 왜 이은혜 팀장을 모시고 나왔느냐? 이 물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더니 자기가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값사 가자라고 이제 해서 때려놨습니다. 자, 이 물건 경매지를 잠깐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경매지상의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은 여기 보면 공공주택지구 2025년 1월 24일 날 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된 게 2023년 11월 15일자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주민공람을 한 겁니다. 요날 주민공람을 하고 2025년 1월 24일자로 지구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또 어디죠? 자, 제 기준으로 오른쪽. 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어디죠? 이동 남사 반도체 라인 들어오는 데죠. 그게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답해서 이걸 가지고 답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는 진척이 어찌 돼가죠? 그 전에 댓글 중에 한 개가 삼성전자가 요즘 어렵다는데 어떡하나요? 라는 그 댓글 주신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또 삼성전자의 누적 영업이익이 500조. 예, 우리나라 한 해 예산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 남쪽으로 이동 남사 반도체 라인이 어쩌고 있나요? 뉴스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보상을 넣어서 검색해 보세요. 보상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남쪽이 이동 남사 반도체 단지가 보상이 들어가면 그 다음은요. 지금은 티가 별로 나지 않지만 이제 지금부터 한 8개월쯤 시간이 지난다. 그럼 수용 재결이 날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반도체 라인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집은 공장 근로자들에 의한 임대 수요가 폭발적일 거예요. 예전에 미군기지 공사 들어갔을 때 미군기지 앞에 다세대 주택을 3,380만 원에 낙찰받은 적이 있습니다. 월세 얼마 받았을까요? 월세 70만 원 받았습니다. 3천짜리 빌라 치고 월세 많이 받았죠. 근데 또 그 물건도 정상적인 은행 대출까지 받았었기 때문에 수익은 굉장히 좋았던 사례입니다. 자, 이 팀장 관심 있는 물건이니까 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이동 공공주택지구에 들어가가지고 보상을 받는 게 좋을까요? 보상을 받지 않는 게 좋을까요? 보상을 받는 게 좋죠.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봅시다. 보상을 받는다면 경매 감정가가 7,800만 원짜리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러면 이때 경매 감정가가 7,800만 원인데 7평수가 18평 나오잖아요. 평당 500도 안 되게 감정한 수준이면 토지 가격 감안하더라도 그러면 이 정도의 7,800 정도 감정한 것이 맞냐라고 봤을 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비교사례거래법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비교사례거래법과 원가법 중 둘 중 높은 걸로 보통 평가를 하죠. 그래서 보상가 자체도 이걸 넘어가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한 번 더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 집값 비싸요, 안 비싸요? 주택시장 좋아요, 안 좋아요? 싸요. 집값 싸죠. 그러면 이동 공공주택지구가 해제가 될 수도 있겠죠. 안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우의 수가 이동 공공주택지구 한다 안 한다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보상을 받아서 수익이 날 것 같다, 그죠?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임대를 맞춰요. 안 하면 안 하지만 남쪽에 이동 남사 반도체 단지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임대는 잘 될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여기가 이 반도체 라인이 본격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월세는 100만 원 이상 받을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미군기지 앞에 그런 자리 70만 원 받았습니다 했잖아요. 거기도 있었고 지금 생각이 났지만 고덕에 삼성 반도체 라인 공사 들어갈 때 그 바로 밑에 다세대 주택 8채를 다 낙찰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7억 8천에 낙찰받았거든요. 근데 거기도 월세 굉장히 높은 월세를 받고 있다가 고덕 신도시 거의 끝물에 팔고 나왔죠. 그래서 매각 차익도 상당히 많이 봤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동 공공주택지구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도 수익이 나겠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동 공공주택지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남쪽에 이동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 덕분에 임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임대 수익도 상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은 이래도 나고 저래도 나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질문. 빌라가 감정가가 7,800만 원입니다. 자기 투자금은 얼마 정도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행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올 거예요, 참 PD님? 70에서 80. 예, 7, 80% 나올 거다라고 합니다. 그럼 거꾸로 8천 잡고 30% 잡으면 2,400만 원. 한 2천 몇백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 치고 소액 투자 맞나요? 소액 투자 맞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소액 투자를 안 한다는 그 오해를 많이 사고 있는데 그런 물건을 볼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검색 자체를 3억 이상을 합니다. 제가 3억이나 5억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소액으로 물건 검색해서 보이길래 우리 이 팀장하고 PD님 모시고 나서 봤습니다. 현장 한번 둘러보시죠. 계세요? 계세요? 근데 이게 또 계속 이거 똑같네. 지금 보면 4층 빌라가 경매 나왔고 4층이 옥상이잖아요. 근데 네. 옥상에 보면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있다. 그러면 예, 그게 누수의 원인이 잘 돼요. 이 낡은 빌라들은. 이렇게 보면 여기 뭐 바닥에 우레탄 같은 거 한 게 있죠. 방수공사한 흔적이 나죠. 네. 근데 누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땜질식 누수를 분수공사하면 누수가 잘 잡히냐? 잘 안 잡히죠. 잘 안 잡히죠. 이거 우리가 구배가 안 맞다, 구배가 안 맞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네. 이게 지금 구배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땅이 보면 얼룩덜룩 하잖아요, 이게. 네. 저 끝에 뭐 이끼도 자라고 있네. 그 이렇다면 이제 이 집은 누수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우리가 수용 보상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쪽이 반도체 단지가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공사장 인부들에 의한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지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임대를 놓을 때는 누수에 대한 책임을 져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그거가 있는 걸 감안해서 임대차를 계약한다. 이렇게 임차인은 이에 대해서 뭐 인지를 했다 하는 것을 특약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낡은 빌라는 원래부터 누수가 있는데 이 옥상을 보니까 정말 누수가 틈새로 스며드는 누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 보면 철판으로 다 뚜껑을 덮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것들, 요 틈새로 뭐 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막으려고 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옥상의 방수공사 상태를 봐서는 누수가 있을 것 어느 쪽으로 침범해도 물이 끼어들고 있을 것 같다. 더 확실하게 이제 누수를 잡는 방법 중에 한 개가 판넬 같은 걸로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 정도 나오게끔 이 건물 전체를 에워싸게끔 그렇게 해버려도 됩니다. 물론 이제 불법이냐 허가받고 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그걸 잡느냐, 잘하죠. 이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누수공사 일환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또 특히 이제 이런 데는 수용지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느냐, 잘 뭐라 하지 않죠.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거의 없어요. 법 그대로 따지자면 허가 안 받고 뭐 지붕을 개량했다. 그런 것들도 위반 건축물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근데 하냐? 잘 안 잡죠. 이 좁은 데서 방 3칸이면 어떻게 구조가 빠져 있을까? 이쪽이 남향이니까 이쪽이 분명 여기가 안방 자리거든요. 안방 자리. 안방이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안방에 누수가 있었나 보다. 안방이 요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이 작네. 많이 작다. 많이 작을 것 같아요. 실평수로는 한 14평 되겠다. 실평수로 14평, 15평 정도 되는 물건일 것 같은데 경매지로 보면 18평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18평이지? 아! 지붕이 요렇게 돼 있잖아. 지붕이. 그러네. 지붕이 너무 조그매 보이는데. 지붕이 이래 돼 있으니까 요 폭이 한 50cm라 치고 요 둘레를 잡으면 그게 한 4평 되는 거지. 그게 여기서 보면 안 보이니까 이게 어떻게 18평이야? 저게 18평 아니거든. 그러니까 15평, 14평 규모인데 이게 요게 있는 요게. 그래서 그러면 집이야 밑에가 우리 빌라 이랬을 때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집 있잖아. 그게 딱 18평이거든요. 그래서 딱 그만한 사이즈 60제곱미터 그 정도의 집으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임대 주기는 괜찮을 것 같네요. 갑시다. 누수가 문제지 뭐.
마침 이제 401호가 경매에 나왔는데 402호에 거주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운 좋게 만났습니다. 401호는 비어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물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옥상까지 보고 왔는데 옥상을 봐서는 분명히 누수 흔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402호 거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서는 누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402호가 없으면 401호도 없을 것이다 라고 보죠. 뭐 그렇지만 워낙에 낡은 빌라니까 애를 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던데 괜찮을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야기를 안 했네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은 이제 지자체에서 허가 조건을 걸죠.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런데 경매를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면 근저당 설정한 은행이 부실해지겠죠. 그래서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평택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놨다. 근데 일반 매매를 했는데 매매가 안 된다. 그러면 쌍방 간에 거래를 하고 매매 계약서 쓰고요. 그리고 그 매수자가 근저당 설정한 다음에 그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요. 그래가지고 매수자가 낙찰을 받는 걸로. 그래서 그 약정을 미리 다 하죠. 그런 형태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물건은 이제 우리랑 약정을 하고 경매 넘어간 게 아니고 그냥 경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윤혜 팀장 입찰할 건가요? 네. 여기서 영상 이 영상은 2025년 7월 22일 오전 11시에 송출하는 걸로. 저하고 사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찰 마감이 11시 10분이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 빨리 보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세대 주택 임대 수익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장래 매각 차익이든 보상을 통해서 차익이든 그리고 소액 투자 되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이런 물건을 뭐 일반 매매로 살 수 있어도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매가 훨씬 더 괜찮고요. 자, 이번 대답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답사가기는 좀 불편하고 그러나 이 물건 궁금하다 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대신 답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